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어제 달러 인덱스 지수 밤에 엄청나게 상승을 했었죠. 20년 만에 최고가인 109.4포인트 정도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떨어지면서 108.8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반등을 꿈꿨었던 미국 증시 그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번 주 금요일 큰 하락 이후에 제대로 된 상승 및 반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미국 증시. 자, 비트코인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2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졌었다가 지금 2만 달러 위까지 올라왔었으나 다시 2만 124달러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2만 달러대에서 아슬아슬하게 턱걸이를 해주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소식으로 넘어가기 전에 전 세계 국제 뉴스 잠깐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세르비아에서도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근데 세르비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최근에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 가운데 세르비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이 전통적인 가치, 가족이라든지 종교,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그것을 위한 행진을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10만 명 정도가 모였었다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위해서는 유럽, 독일에 의해서 영국에서도 지금 전기세가 만만치 않게 올라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전기세나 가스비를 포함한 이 에너지 비용이 다가오는 10월까지 80%가량 상승하게 될 것이라고 영국 규제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정부가 80% 올라간다라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100% 넘게 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난립니다. 자, 에너지 비용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자, 보시면은 그린하우스의 비트코인 채굴기 열을 통해 가지고 열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또 포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여러 가지로 사용이 가능한 비트코인 채굴 및 에너지. 자, 비트코인처럼 그린스러운 채굴 자산이 뭐가 있을까? 금 같은 거는 절대로 이렇게 못하죠. 금 캔다고 산이고 들이고 전부 다 들이 깎고 구멍 내고 난리를 내면서 금을 캐기 때문에 금에 비하면 훨씬 더 평화로운 채굴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 마운트 곡스 최근에 루머가 돌았었죠. 오늘 정도 해가지고 물량이 풀리고 채권자들이 물량을 다 갖다 팔 것이다 라는 루머가 돌았었는데 채권자들이 직접 트위터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하네요. 자신을 채권자 중에 한 명이라고 소개한 에릭 월시는 이야기하기를 이 암호화폐 거래소 마운트 곡스가 언제 암호화폐를 돌려줄지 이 상환 절차를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일정을 제공하지도 않았으며 자신을 포함한 채권단 일동은 상환이 이루어지더라도 현재 시장 상황 때문에 매도보다는 오히려 매수를 추매를 하겠다라고 밝혔고 또 다른 마운트복스 채권자인 마샬 헤이너 역시 비트코인을 돌려받더라도 팔 생각이 쥐똥만큼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들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까 홀딩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실제로 채권자인지 아닌지 모르죠. 트위터상에서 본인들이 그렇게 채권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긴 하는데 정말 이들이 채권자인지 100%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사이버 캐피탈 설립자는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최악이다. 유용성이 없는 투기자산이다. 그럼 사지 마. 다음으로는 월가의 늑대 조던 벨포트 영화의 실제 모델이기도 하죠. 그 양반이 과거에 나는 비트코인이 빵원에 수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것은 나의 실언이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랐기 때문에 한 이야기지.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아이고 꽤 괜찮은데 디지털 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만 닷컴 버블과 같은 강력한 조정이 나오게 될 수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트와 이더 같은 경우는 성공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장기적 해지 수단으로 볼 수 있다. 공급량이 제한되어 있고 인플레이션은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향후 성장주보다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거래될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자, 조던 벨포트가 사기꾼 아니냐라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도 머리 좋아요. 머리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르헨티나 지역 중에 멘도자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는 앞으로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로 세금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해서 크립토 퀀트에서 이야기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짐과 동시에 이 오래된 고래들 지난 7년에서 10년간 비트코인을 장투했었던
오래된 고래들 지갑들이 깨어나고 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래된 지갑들이 깨어나서 비트코인을 잃지 않는 경우는 흔한 경우가 아니다. 저번 같은 경우도 지지선이 무너졌을 때 이 고래들이 비트코인을 옮겼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무너진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래들 비트코인 6만 달러대 안 팔고 지금 2만 달러대 판다고? 이 무식한 것들이네. 들고 가야지 임마. 자, 그 다음으로 또 한 가지 좋지 않은 소식이 나왔는데요. 인간 지표로서는 통리를 능가한다라는 CNBC의 짐 크레이머. 그가 이야기할 때마다 시장은 반대로 가는 움직임을 보여주었었죠. 자, 그가 최근에 밝히기를 지금은 주식을 팔 때가 아니다. 나는 겁나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인즉슨 주식이 떨어지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암호화폐도 같이 흐르지 않겠느냐. 자, 그 다음에 S&P 500 차트 보시면은 저번 주 금요일날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반등한다 할지라도 위기가 끝나는 것이 아닌데 반등도 제대로 못했죠 지금. 그런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전체 시총 같은 경우도 약간의 반등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조만간에 중요한 추세 저항 테스트가 시도될 수 있겠다. 그래서 저항 테스트에 실패하게 되면은 더 큰 하락이 오게 될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벤자민 코엔 씨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7,600억 달러 선까지 밀릴 수가 있다. 밀려버리면은 가격이 많이 떨어지겠죠. 밀리고 나서 기술적으로 60% 상승을 동반하는 반등이 나와가지고 1조 달러 수준까지 임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겠으나 바닥이 아니라 오히려 다시 5천억 달러대까지 주저앉을 수가 있다. 최악의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은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지금 현재로서는 달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중에서 한 가지 희망을 품어볼 수 있는 것, 그동안에 달러가 고점을 찍었다라는 예측 굉장히 많이 나왔었으나 쭉쭉 오르기만 했었죠. 그랬던 달러에 다시 한번 하락 다이버전스가 생성이 되고 있다. 미워도 다시 한번이 아니라 겁나 미워 죽겠으니까 다시 한번 떨어지기를 바라는 이 사람들의 마음. 이번에야말로 달러는 좀 약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인가. 그나마 희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시레이저 분석과 마찬가지죠. 비트코인이 펌핑을 좀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희망을 걸어보고 싶은데 S&P 500 꼬라지를 봐라. 아주 그냥 아작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로만 분석가 역시 최근에 비트코인 20% 넘게 하락했으니까 당연히 반등은 어느 정도 나오는 게 정상이지. 그렇다라고 해서 지금 추세 전환이 일어났느냐? 전혀 아니야. 추세 전환의 기미는 보여지고 있지 않아. 라면서 지속적으로다가 시장의 약세를 예견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혼자서 열심히 상승 희망회로를 불태워보고 있는 인컴샤크 분석가 CME 갭이 바로 위에 있다. 지금 이 자리 갭 2500달러 정도인가 그 정도의 갭이 있는데 그것 채우러 올라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그 이후로는 높게 봐가지고 3만 달러 구간, 33,000달러 구간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주는 것은 어떻겠느냐. 희망회로를 불태웠었으나 비트코인 2500달러까지 지금 현재 가지 못하고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흔들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무너졌다라고 하기보다는. 근데 지금 상황으로서 S&P 500 꼬라지를 봐서는 그닥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LEG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금 비트코인이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겠는데 나는 이 해당 두 구간의 비트코인이 와 닿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떨어지면 반등을 노리거나 올라간다라면 돌파하는지 못하는지를 봐가지고 또 결단을 내리게 되겠죠. 자,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과연 계속해서 2만 달러 선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이번 한 주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에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블룸버그가 이야기합니다. 이더리움 머지를 앞두고 개인들은 이더리움을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사고 있다더라. 그 말이 진짜일까요? 이 언론은 보통 거짓말을 하곤 하는데 자, 제네시스 트레이딩도 여기에 이어서 밝히기를 최근 암호화폐 옵션 시장에서 이더리움 콜 옵션 매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이더리움 강세를 전망하는 투자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는 분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이어서 매트 말리 밀러 타박 엔코 수석 시장 전략가 역시 이야기하기를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연준 정책 때문에 쫄아가지고 지금 숨고르기에 들어갔는데
반면에 기관 투자자들은 사탕을 핥듯이 살살살살 이더리움을 매집해 나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머지가 제대로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후에는 이더리움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게 될지가 관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몇몇 분들께서는 잊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더리움 소각 메커니즘이 있죠. 지금 소각 메커니즘 적용 후에 260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소각이 됐다라고 합니다. 물량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줄어들게 될 이더리움, 그 미래가 밝다라고 예측을 해보고 싶은데, 일단 기술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따라다니고 있죠. 프로핏블루라는 이 떡락총 분석가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봤을 때 이더리움 바닥은 558달러 정도가 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이 떡락총 분석가가 얼마 전에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지금 일단 그가 예측한 대로 떡락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 가운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자, 비트코인 떡락하는 것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이다. 왜냐? 비트코인이 정말 마지막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는 건 떨어지는 건데 비트코인이 정말 나중에 큰 가치를 지니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술적인 분석과 비트코인 가치를 따로따로 떨어뜨려 가지고 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나중에 본인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바닥을 찍으면 사람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했으니까요. 한번 두고 보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테더 측에서 발표한 준비금 보고서를 확인을 해봤는데 테더의 부채는 약 675억 달러, 준비금 가치는 677억 달러다. 자, 이런 상황이면은 준비금 가치가 0.3%만 떨어져도 테더는 기술적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이 테더를 씌우시려고 하는 헤지펀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테더가 흔들려 버리면은 암호화폐 시장이 완전 나락으로 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부디 테더 측에서는 잘 방어를 해줄 수 있기를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레이스케일이 먹잇감을 던져주자 SEC가 꽉 물었습니다. 지금 3개의 코인들 있죠. 그레이스케일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 3개의 코인들이 증권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3개의 코인들, GKC, 스텔라, 호라이즌. 당연히 SEC는 이 3개의 코인에 대해서 조사를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렵지 않게 이 3개의 코인에 대해서 증권이라며 소송을 걸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닥 존재감이 큰 3개의 코인은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암호화폐 시장에 계속되는 피바람, 누군가 SEC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레이스케일이 오히려 도와주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네요. 아, 이 그레이스케일 또라이 같은 것들이 지금 팀킬을 하고 있죠. 팀킬. 배신자. 다음으로 메타가 인스타그램에 이어서 페이스북에서도 NFT를 지원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엔 불안불안한 국내 소식입니다. 이거 뭡니까? 전 처음 들어보는데 크립토끼라는 프로젝트가 또 기어 나왔다라고 합니다. 해명 자료에는 없는 해명, 유사 투자 자문업체가 크립토끼 투자 권유까지, 뭔가 굉장히 더럽고 수상하고 추악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죠. 자, 여러 가지 의혹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루나의 교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웠습니까? 이 국내 코인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된다. 제가 전부 다 잘못된 프로젝트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당연히 없겠습니다만은, 한국 같은 경우는 사기를 쳐도 도망가기가 쉽고 사기를 쳐도 처벌을 많이 받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한 건 해보려고 사람들을 끌어모으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름부터가 크립토끼가 뭡니까? 한 건 하고 토낀다라는 의미에서 크립토끼인가? 아니면 무슨 동네 슈퍼마켓 같은 그런 느낌의 크립토끼, 그 동네 슈퍼마켓 들어가면은 뒤에서 막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런 느낌이 물씬 풍깁니다. 조심하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발언을 했는데, 국내에서 암호화폐 신규 발행 ICO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ICO를 막아도 국내 업체들이 페이코인이나 루나 같은 애들이 해외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우회해가지고 상장을 하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럴 바에는 자체적으로 제도를 정비를 해가지고 ICO를 허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주장을 했다라고 하네요. 자, 근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기꾼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ICO 등등을 허용을 하려면은 일단 처벌을 좀 강화시킨 후에 허용을 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오늘도 광대 쪽 광고 봐주기, 좋아요 눌러주기,
댓글 남겨주기 여러분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